시간부터 2단원의 시작인데요.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 우선 2차 방정식을 어떤 과정으로 풀게 되는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이해를 하고 그 과정 중에 하나인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들을 배워가는 순서를 밟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2차 방정식 탐구를 시작해 볼게요. 자, 워크북을 모두 준비해 주시고요.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 1, 2, 3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 첫 번째. 도연인의 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친구 사랑 주간에 서로에게 칭찬 편지를 써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요. 모든 친구에게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장이 학급 전체 학생들이 쓴 포스트잇을 모아서 받은 사람이 같은 포스트잇끼리 분류를 해서 전해준다고 해요. 자, 이 상황에서 도연이네 반에서 모은 포스트잇이 420장이었다면 도연이네 반 학생 수는 몇 명이었을까? 요걸 예상을 하고 이유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 학생 수가 10명이었다면 자기를 빼고 나머지 9명의 친구한테 포스트잇을 써줘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당 9장씩 10명이 쓰게 되니까 총 포스트잇의 개수는 90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몇 명의 학생이어야 420장의 포스트잇을 쓸까요? 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명이서 10장씩 쓸 땐 110장, 12명이서 11장씩 쓸 땐 132장의 포스트잇이 들어요. 자, 420장을 쓰게 되었다면 이 도연인의 반 학생 수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21명인 것 같아요. 자, 21명이 20장씩 썼을 때 이걸 계산하면 420장이 나오니까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2차식 이퀄 x에 관한 2차식 이퀄 0 요렇게 생긴 꼴의 모양의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하고 그때 그 x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하죠. 자, 방금 계산해 본 도연인의 반 학생 수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세우고 그 식이 2차 방정식인지 판단해 볼게요. 반 학생 수를 미지수 x로 놓고 포스트잇이 총 420장이 쓰였으니까 네, x-1은 420이라는 방정식이 세워지네요. 자, 이 식은 2차 방정식일까요? 네, 이 식을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x에 관한 2차식 이퀄 0의 꼴 모양이에요. 따라서 yes, 2차 방정식이 맞죠. 자, 그럼 세 번째 탐구 1번에서 구한 값 21명이 2번에서 구한 2차 방정식의 해인지 판단을 해볼게요. 해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당연히 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주면 돼요. 자, 대입하면 21의 제곱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420이 되는데 21의 제곱이 441이에요. 네, 441에서 21을 빼고 420마저 빼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립하죠. 네, 마지막으로 은정이가 말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은정이의 생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은정이는 x 이퀄 루트 10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일단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x에 관한 1차식 이퀄 0 꼴이니까 이건 1차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은정이의 판단은 거짓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은정이는
네, x제곱 이퀄 10일 때 해가 루트 10인 걸 가지고 요 x 이퀄 루트 10이다를 2차 방정식으로 오해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어떤 모양이고 2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배워봤고요. 다음으로 해에 관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탐구 활동은 아래 표에 2차 방정식이 8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찾고 해를 색칠해 보자 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건에 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해를 판단하는 방법,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판단한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해를 색칠해 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이 해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x에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고요. 뒤에 있는 4를 빼요. 자, 0이 되는가? 0이 되지 않죠. 성립하지 않으면 해가 아니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8번까지 해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1번 방정식을 판단해 보면 이렇게 2와 마이너스 2가 해죠. 2번 방정식을 판단해 보면 마이너스 3과 1에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방정식을 확인해 봤더니 마이너스 2와 1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요. 4번 방정식을 보니까 이건 대입하기 전에 눈에 뭐가 0이 될지 보여요.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4일 거고요.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네, 그냥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와 1을 색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눈에 해를 찾기 굉장히 좋은 형태의 식이 지금 눈에 띄죠. 우리가 이렇게 해를 찾기 쉽게 해주는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연습하는 이유가 이래서예요.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니까 언제 이 2차 방정식이 성립하는지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뭘 배우냐, 이런 식의 형태가 어떻게 한 형태냐면 인수분해 한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 인수분해이죠. 네, 계속해서 5번 방정식에 해를 대입을 해보면 0일 때랑 4분의 1일 때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어서 6번 방정식, 네, 마이너스 3일 때만 성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7번 방정식, 네, 누가 봐도 0일 때만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8번 방정식, 자, x제곱과 9를 더했는데 0이 되는 경우, 네, 알다시피 제곱은 양수이거나 작아도 0이에요. 거기다 9를 더했다면 이 방정식은 색칠할 수 있는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색칠을 완성을 했어요. 네, 완성된 모양을 보니까 하트인 것 같죠? 네.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다가 보니까 발견한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를 해보면 2차 방정식의 해는 여기까지는 2개였고요. 한 개인 경우도 있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아래 문제에 대답을 해보면서 해에 관한 탐구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미영이의 말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해봅시다. 자, 마지막에 본 방정식이었죠? x제곱 플러스 9는 0. 이거의 해는 마이너스 3과 3이야. 맞을까요? 네, 우리 아무것도 색칠 안 했던 거 기억하죠? 네, 거짓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선의의 얘기도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2x. 저 여기 x에 1 대입하면 3이 될 거라는 게 너무 쉽게 보이는데 이거 이외에도 더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까 탐구하면서 봤는데요. 요거 네 번째 줄에 있었던 방정식인가요? 네, 두 번째 줄에 있었던 방정식, 네, 첫 번째 값 마이너스 3에서도 성립하는 걸 봤죠. 네, 얘의 생각은 맞았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마이너스 3일 때도 성립을 하니까죠. 자,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랑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네, 감 잡았겠지만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2개인 것 같아요. 1차 방정식의 해는 1개였는데 비해서 말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해에 관해서 탐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요런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라는 거 또 생각을 한번 해본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기를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